네, 오늘 시장 리뷰부터 들어볼 텐데요. 간밤에 뉴욕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비트코인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 재차 10만 달러가 돌파가 됐더라고요. M7 종목들 다 올랐고요.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번 주 또 중국과의 협상이 있잖아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에서 상승 마감했던 거는 어제 반영되지 못했던 AI 칩 수출 통제 해제, 폐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서 M7 기술주들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그러한 기대감들, 우려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에 따른 요 지표들이 이제 시장을 단기 조정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고용 위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3,300억 순매수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선물에서는 이제 매도를 줄이면서 1,800억 순매도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보여드린 차트를 보면 지금 보는 것들이 고객 예탁금이거든요. 고객 예탁금은 월말 이후에 5월 2일 기준으로 1조 9,800억 유입됐다가 청약권이 있어서 오늘 소폭 800억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지금 56조 4,500억 양호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기대되는 게 마켓머니 펀드예요. 월말 결제 자금으로 해서 지난 4월 30일 7조 1,000억이 빠져나갔는데 5월 2일과 5월 7일 기준으로 해서 8조 3천억이 유입되면서 220조대를 돌파했어요. 마켓머니 펀드의 사상 최대가 지난 4월 16일 223억 2천억이 최고였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기세라면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자금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의 모습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더라도 지난 4월 9일 대비 62조 5천억에서 지금 보면 67조 6천억, 대략 2조 1천억 정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증시 주변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환율 부분이에요. 환율 부분을 보면 원엔 환율 같은 것들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보면 최근 들어서 948원 68전까지 갔던 게 다시 980원 육박했다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엔화 약세를 보면서 이제 그 니케이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지난 2월 24일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끝났던 비트코인의 상승폭의 중간 가격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이제 봐야 되겠다. 중간 가격을 지지하면 결국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선호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국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바닥권 받고 반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영구채 강매 이 부분도 후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관세에 따른 우려 요인도 해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영구채 강매가 해소된다면 결국에 미국의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본다면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쭉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에 나서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반도체 칩이라든가 관세 협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우나 나스닥 상승하면서 300일 돌파했어요. 우리가 300일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다우도 고점 대비 1% 상승폭이 축소됐고 나스닥 역시도 고점 대비 약 1% 가까이 상승이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다음 주에는 경제 지표로 인해서 지수는 흔들릴 수 있지만 300일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역시도 종목들, 이슈 섹터별로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도 지수는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더라도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을 겁먹지 말고 하락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여전히 시장은 적극적인 수익 추구의 자리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흔들릴 수 있으나 겁먹지 말자라는 측면으로 말씀 주셨는데 특징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딜 보셨을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부분이 정책 테마주들은 6월 3일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어제 최근 들어서 정책 섹터에서 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인공지능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섹터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목하자고 했는데 오늘 있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대한상공회의에서 AI 정책 포럼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100조 AI를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인공지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마음 AI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스트 에이드 역시도 오늘 상한가 간 모습이고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든가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역시도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래서 정책주들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상황에서 정책에서 많이 조정받았던 게 미디어 컨텐츠 섹터이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게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에서 K문화강국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새벽에 기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던 SM이라든가 YG 엔터 같은 이런 엔터 쪽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어요. 엔터 쪽과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라든가 그 다음에 핑거스토리 같은 미디어 컨텐츠 쪽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 밀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방산업계가 2026년까지 수주가 꽉 찼기 때문에 방산 섹터들의 2026년까지 실적 호전은 지속된다라는 이제 보도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적 호전으로 해서 급등했던 LIG 넥스원이 오늘 어제 밀린 만큼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코츠 테크놀로지 역시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아울러서 현대 로템이 2조 원 수주에 의해서 추가로 또 1조 원을 수주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현대 로템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결국에 11만 원 목표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이제 상향했던 것처럼 실적 개선이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통산 역시도 방산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 어제 강세를 보였던 조선이 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섹터들은 여전히 6월 3일까지 순환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관전 포인트, 다음 주에 일정 체크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이제 내일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유럽 현지로는 내일 밤이나 주일 새벽 되겠죠. 국제 자기 공명 의학회 개최대 MRI예요. 그래서 여기서
딥노이드가 임상 발표를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섹터로 갔다가 움직였지만 다음 주 시점에서는 MRI 관련 이슈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시점에서는 MR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 반기 리뷰가 있어요. 여기서는 한화 시스템이 이제 신규 편입되고 삼양식품이 이제 신규 편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기 리뷰에서 신규 편입되는 주식들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들은 주가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역시도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개최돼요. 그렇다면 인공지능 섹터는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정책 관련해서 움직였지만 다음 주 수요일 시점에서도 인공지능주로는 또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제 지표들, 미국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발표라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4월 생산자 물가지수라든가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런 경제 발표 지표로 인해서 시장은 흔들릴 수 있지만 여전히 섹터별로 종목 장세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 체크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받아볼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트룩스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의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그런 일정으로 해서 급등했다,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신제품 효과로 해서 2025년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해서 지금 매출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솔트룩스 역시도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다음 주 5월 14일이죠. 국제 인공지능 대전에서 다시 AI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를 비롯한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의 정책 관련 이슈에서 인공지능주들이 급등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31,5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보고, 대신에 손절은 짧게 잡을게 31,000원 이탈을 손절가를 보시고,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 41,000원 여기를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트룩스 받았습니다. AI 안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일정에 따라서 다음 주 바라보자.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 오늘 우리 AS 가볼 텐데 어제 주셨던 한국콜마요. 하루 만에 시세가 강하게 나온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욕심을 낼 거지만 지금 자리 전략 업데이트 해보면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는 종가보다 좀 밀리면 사자고 했는데 오늘 79,700원까지 갔다 밀렸거든요. 물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중에 88,000원까지 갔다가 매도가 증가됐거든요. 오늘 매도했던 거는 연기금이라든가 투신, 금융투자 같은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윗꼬리를 길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91,000원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받는데, 안전하게 하실 분은 88,000원 전후에서는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도 좋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91,000원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콜마 91,000원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 봐도 되겠고요. 지금 자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챙김도 가능하다. AS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오늘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선 어떤 전략 취해볼까요? 지금 자리는 이거는 눌림목 나오면 매수 자리가 여전히 유효해요. 그다음에 지금 5월 13일 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 단기 리뷰 이쪽에서 다시 이제 편입 삼양식품이라든가
한화 시스템이 편입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실적 개선은 이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화솔루션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신규 매수 쪽으로 본다면 눌림목 나왔을 때 신규 매수인데 보유자 영역에서는 최소 2,9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밀릴 때까지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전일 미답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덱스 편입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한화 시스템은 주가를 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5월 13일까지는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은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까지는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화 시스템 꼭 붙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솔루션 보도록 할게요. 한화 솔루션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입했는데요. 새롭게 써냈는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홀딩해보면 되겠죠? 한화솔루션 마찬가지예요. 이제 정책적으로 어제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태양광 쪽 관련 이슈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정부 정책 지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 역시도 탄소 포집 중립 관련 투자를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한화솔루션 역시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목표로 제시했던 34,000원 근접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지만 32,000원 전후 크게 좀 더 수익을 작게 보실 분은 31,000원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정책 수혜주와 실적 개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저는 39,000원까지 이제는 한번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솔루션 또한 즐거운 수익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자 답변 받아봤고요. AS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냐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